안녕하십니까, 요시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법이 입법 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반대를 해줘야 됩니다. 반대가 만 건이 넘어가면 이게 반대가 됩니다. 만 건이 넘어간 건도 있고 만 건이 넘어가지 않은 건도 있네요.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챗GPT에 이렇게 넣어보고 얘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라는 걸 챗GPT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주는 거죠.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VFOR 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올려놓은 법안들이 있어요. 마감이 빠른 법안 순서로 찬성이랑 반대 의견을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저희가 주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우리 권력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국정을 운영해 줄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데 선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법이 입법이 되고 우리한테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 우리가 선거를 하는 것처럼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만 건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법은 폐기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싸우는 길이거든요. 이 법률들은요,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이나 우리가 법안을 발의를 할 수도 있어요. 법안을 발의를 하면은 국회에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공포를 하면 법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님이 안 계시니까 권한대행이 하는 거겠죠. 법률안을 원래는 국회의원 10명이 동의를 하거나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예를 들어서 뭐 법안 발의를 1년에 몇 개 이하를 했으면 좋겠다.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자. 그런 법들을 저희가 국민청원 10만 명 이상 동의로 국회 심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입법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고 계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저희는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하늘입법을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보기로는 7가지를 봤는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 행정적 탄압 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크다. 특정 교원을 부당하게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 집단, 교사, 노조, 전교조 있죠. 민노총 산하의 전교조, 탄압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한 판별 기준이 모호할 경우 정부 또는 교육청이 임의적으로 교사를 직무 부적합으로 낙인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교사를 배제시킨다는 거죠. 애초에 진짜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들은 사회적 낙인을 받는 게 두려워서 치료를 기피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교사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학교장의 판단만으로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개인의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될 수 있다. 경찰 및 검찰이 해당 법을 근거로 특정 교사를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 범죄자 만드는 건 말도 아니라 이거죠. 교원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핑계 삼아 학교폭력, 교육환경 문제 등 구조적 문제를 개인 책임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학교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그 교직원한테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정 집단, 반정양 성부, 노조 활동 교사 등의 탄압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 인사들이 짜고 제명시켜버리거나 그 사람은 그냥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낙인을 찍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법안을 보면 지금 경찰이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학교에서까지 이렇게 정신병원을 찍어버렸어. 마음에 안 드는 교사나 마음에 안 드는 인사를 찍어버려가지고 정신병원에까지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 또 장기기증 신청자야. 병원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죽었어요. 가족들이 반대를 해도 장기기증이 되는 거고 정신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책임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이법과 정신건강에 관련된 법안,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 저번 편에서 다 종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 가정하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빌미로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를 치료 거부 시의 폭력적 성향이라고 조장을 해서 장기보호 조치 처리를 하고 격리를 시킵니다. 퇴원이 불가해요. 정신질환을 근거로 금융서비스를 차단하고 직업을 박탈하고 재산을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교사나 뭐 공무원이나 지식인들을 경찰이나 의사들이 만약에 동조를 한다? 정신질환 가능성으로 신고하고 나서 심의위원회에서 회부를 하는데 교육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정신질환자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면 그냥 중국처럼 바로 감금당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법들의 지금 빌드업이 너희 마음에 안 들면은 정신병원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설설 알아서 기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법들을 감시하고 관찰하고 반대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지금 이 법들이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들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언론이나 교육 쪽 이 사람들을 마음에 안 들면
너희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거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법들인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희는 이 법들을 금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비단 이런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법안이 발의되는 내용들이 보면 조세 이야기도 있고 뭔가 이상한 법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법들이 아니라 중국인을 위한 법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모든 외국인을 적용 대상이라고 하면서 특히 중국인한테 유리한 법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한 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VFOR 코리아 입법 예정 법안들 정리해 놓은 사이트를 올려놓을 거예요. 지금 하늘이법도 7가지를 올려놓겠습니다. 일단 통과된 게 많은데 통과 안 된 거 통과된 거 분류해가지고 제가 반대해야 되는지 그냥 둬도 되는지 코멘트를 할게요. 지금 하늘이법이 문제가 많아요. 하늘이법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뭐 민식이법, 세월호라든지 뭐 큰 참사들이나 뭔가 사소한 문제가 하나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법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그런 사회 시스템 전체 자체를 그냥 통제하려고 드는 이 시스템 자체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서 쓰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안 깨어나신 분들은 깨어나시길 제발 부탁을 드리겠고, 깨어나신 분들은 영상을 공유하셔서 좀 더 많은 사람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